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 국산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국산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국산차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품질에는 높은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국산차 가격이 또 그렇다고 수입차 가격만큼 올랐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자동차 가격을 자꾸 풀옵션 가격으로 착각을 하십니다. 풀옵션은요, 그 차의 원래 가격이 아닙니다. 제조사에서 공시하는 각 트림별 가격이 원래 그 차의 가격이에요. 풀옵션은 말 그대로 편의장치 있는 대로 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최대한 편안하게 뭐 쓰는 기능 안 쓰는 기능 난 다 집어넣고 쓰겠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성되는 가격입니다.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많은 미디어에서 혹은 뭐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풀옵션 가격을 그 차의 가격인 양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풀옵션 가격을 알려주는 건 좋은 정보예요. 왜? 이거 옵션 있는 대로 다 넣으면 이만큼 비싸질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고지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소비자분들이 과소비하는 걸 좀 더 방지도 할 수 있고 올바른 정보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풀옵션 가격이 그 차의 가격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 컨텐츠를 할 때마다 뭐 이 차는 풀옵션 얼마, 풀옵션 얼마. 풀옵션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얼마 이렇게 딱 대문에 걸어놓으니까 그랜저가 5,700만 원이야? 그랜저가 뭐 6천만 원이야? 코나가 4천만 원이야? 착각을 하시는 거죠. 코나 2,400만 원대에서 3,300만 원대까지가 기본 가격입니다. 절대 4천만 원짜리 차 아니에요. 저렴하게는 2,400만 원대에 살 수 있고요. 좀 비싼 트립,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3,300만 원. 네, 그것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 이제 옵션을 집어 넣어야 풀 옵션을 구성해야 대략 4천만 원 약간 안 되는 가격까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다고 해서 코나가 풀옵션 다 구성한다고 해서 4천만 원 가까운 차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격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이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수입차도 이제 국내에서 옵션을 좀 국산차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몇 개 안 되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인디비주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사양들이 다양한데 그 외 수입차들은 이제 트림별로 해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이 국내 들여오면서 옵션을 정해서 들여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산차처럼 판매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베리에이션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지가 않고 출고 기간도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들어오는 수입차들은 거의 풀옵션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최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서 한 85%, 90% 뭐 그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합니다. 완전 풀옵션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완전 풀옵션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의 한 60%만 아니면 뭐 한 30만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림별로 가격을 정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수입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기준의 가격과 국산 모델의 풀옵션 가격의 모델을 이렇게 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격 비교할 때 수입차는 가장 저렴한 엔트리 라인업을 기준으로 또 할인가까지 적용해서 야, 이 정도면 사는데 예를 들어 320i, 뭐 520i 이 정도면 사는데 왜 그랜저라든지 제네시스는 풀옵션 하면 여기까지 돼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줘야 되는가. 이렇게 잘못 계산을 하는 거죠. 항상 기준 가격을 잡으세요. 저희 딸이 엽기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기본 가격이 16,000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다 이렇게 가지가지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금방 25,000원, 26,000원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가격, 그게 그 차의 가격입니다. 코나도 보시면은 트림별로 3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은 250만 원이 올랐어요. 뭐 차량 가격 대비 야, 이 정도면 많이 인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150mm 정도가 커졌어요. 휠베이스도 60mm가 확장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12.3인치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USB Type-C가 앞뒤로 들어가 있고요. 편의장치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자율주행 모드, 그리고 릴렉스 컴포트 시트,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엔트리급보다 편의장치 옵션이 더 풍부하다라는 것을 금방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나 이런 차들에 담겨있는 옵션은 거의 프리미엄의 엔트리급의 최상위 모델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이제 현대가 마음 먹고 도어 트림에 가죽 집어넣고 스태치, 그 다음에 나파 가죽 시트, 고급스러운 내장재, 플라스틱 소재 바꾸고 이렇게 치장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차를 프리미엄 모델로 판다고 하면 브랜드에서 오는 이질감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야, 이거 프리미엄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아니 호박에다 줄 거놨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영락없는 프리미엄 소형 SUV로 탈바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산 모델 가운데서 이제 소형 SUV이고, 소형 SUV는 대략적으로 그래도 3천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그래서 2천 중반에서 3천 초반, 그 정도에서 구성이 돼야지. 그냥 그 가격에 맞추려다 보니까 내장재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산차의 수준이요. 과거 한 2015년 이전, 길게는 한 10년 정도 보죠. 10년 전의 상황하고 완벽하게 달라져 있어서 그때 시절에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저렴한 맛의 국산차 탄다. 이런 인식으로 차를 구입했던 시절과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국산차는 국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외에서는 호구짓을 한다. 해외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하게 막 할인해서 팔고, 이거 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각종 프로모션 걸고, 그 다음에 서비스 기간도 엄청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업 손실을 국내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뜯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지금 국산차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을까요? 다양한 차종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토기어에서 가장 품질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그리고 전 세계 내놔도 경쟁력에서 꿀리지 않는다. 라고 평가했었던 스포티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미국에서 스포티지가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요. 가장 저렴한 트림이 대략 3,100만 원 정도입니다. 25,900달러. 이렇게 판매가 돼요. 가장 비싼 트림은 4,360만 원 정도 판매가 됩니다. 국내 가솔린 모델 1.6T 모델이 얼마 형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2,500만 원대에서 풀옵션 다 집어넣고 완벽하게 몽땅 다 집어넣어도 4천만 원이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약 300만 원 정도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포티지가 미국 시장보다 더 저렴해요. 놀랍죠? 유럽은 더합니다. 특히 영국은요. 스포티지가 기본 4,2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잘 나갑니다. 차 너무 좋대요. 물론 영국은요. 차가 좀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대략적으로 한 1.5배 이상. 다른 차들도 비쌉니다. 그래서 물가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절대로 스포티지가 저렴한 가격에, 싼 가격에 할인해서 판매가 되질 않습니다. 독일이나 그 외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비싸게 팔립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요즘, 미국 교포들이 이런 얘기 하신다 그래요. 이왕이면 국산차 타고 싶고, 이제 품질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현대 기아차 타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서, 포드하고 쉐보레를 살 수밖에 없는, 비싸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할인도 많이 해주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제 현대가 진출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딜러사의 차를 판매하면 그 딜러사가 프로모션을 걸거나 AS를 걸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차를 판매를 하는데, 이 테러라이드 뭐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 피가 붙어요. 깎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웃돈을 더 줘야 됩니다. 스포티지도 그래요. 스포티지도 그럼 그 가격인데 할인해 주잖아. 안 해줍니다. 웃돈을 줘야 됩니다. 빨리 출고받으려면. 그러니까 딜러사들이 이제 차가 스탑이 되면 전화를 합니다. 예약한 고객에게. 지금 차가 들어왔는데 이게 좀 찾는 사람이 많아서 한 5천 불 정도 피해를 내신다 그러면 당장 출고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생각이 있으시면 $500 계약금을 보내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민들이 야, 국산차 좀 타보려고 했는데 왜 미국에서 국산차가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호구짓 안 합니다. 지금은. 언제부터 미국에서 현대가 이렇게 제값받고 판매를 했냐면, 대략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한 2018년, 2019년 아마 그 정도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급반전이 돼서 이제 거의 토요타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소비자들도 품질 많이 좋아졌으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가 미국에서 절대, 또 유럽에서 호구짓하고 그걸 국내 소비자들 주머니 털어서 보충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국산차들이 옵션이 가장 풍부하고요, 가격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또 유럽 시장에 비해서 저렴하게 국산차를 살 수 있도록 판매나 유통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수입차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BMW 벤츠 기준입니다. 특히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아 있고 딜러사들이 많아요. 코롱 모터스, 그 다음에 도이치 모터스, 뭐 그 외에도 6개, 7개 많습니다.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BMW 차량의 마진이 평균적으로 한 22% 정도 그 사이입니다. 미니는 좀 더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가가 비쌀수록 마진이 약간 좀 높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좋게 한 22%라고 하고요. 그 22%라고 하면 11%는 코리아가, 또 11%는 딜러사가 그 마진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뭐 프로모션도 하고, 매장 임대료도 내고, 직원 월급들도 주고. 그러니까 차량 가격에 22%의 마진이 붙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수입차니까 각종 운송료라든지 세금 이런 것들도 부과가 되죠. 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인을 해주는 그 폭을 보면 대략적으로 최대 할인 폭이 한 22, 3% 그 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500만 원, 어떤 때는 뭐 1000만 원, 어떤 때는 막 그 이상 재고 밀어낼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더 내고 사시는 건데, 국내차, 국산차들은 유통이 그런 식으로 뭐 지사 있고 딜러사 있고 해서 각각 유통 마진을 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통 과정의 단순화로 인해서 차량 가격을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국산차는요, 정말 품질이 좋아졌어요. 제가 아이오닉 5를 지금 1년 6개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작년 6월에. 그리고 5,050만 원. 모든 옵션을 다 집어넣었어요. 넣을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었는데 5,050만 원. 보조금 혜택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지불한 가격이 그 정도인데요. 그 차를 타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고급감이나 또 브랜드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그 외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부분은 이제 수입차가 절대 아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아이오닉 5에 들어있는 그 정도의 옵션이면요, 수입차로 가면 7천만 원, 8천만 원, 프리미엄 브랜드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그 정도의 옵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혜자예요. 이 정도의 품질과 편의성과 옵션을 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건 현대기아차와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국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로 올라가면요. 제네시스
GV70 Electrified 이 정도 되면은요, 수입차 전기차 중에서는 1억이 무조건 넘어야 그 품질이 나옵니다. 내연차도 마찬가지예요. GV70 내연차 2.5든 3.5든 거의 1억 정도 되는 벤츠 BMW에서 그 정도 돼야 그 정도 품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옵션으로 아무리 돈을 다 주고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입차에 비해서 2,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적인 뭐랄까요? 가성비?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차가 만든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세계 최고다, 아주 뭐 품질이 엄청나다, 본질 면에서 뭐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전자 제어가 빠르게 영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 파워트레인이나 자동차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기전자 제어가 차지하는 범위,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범위가 크게 확대가 돼서 성능적인 아쉬움이나 뭐 거동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국산차가 품질이 좋아진 만큼 가격이 그에 맞게 걸맞게 오르고 있는데 국산차의 품질이 올라간 수준만큼 가격이 추월해서 그 이상 과하게 지불하는 수준까지 지금 불합리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딱 국산차가 좋아진 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수입차에 비하면 가격적인 이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풀옵션은 그 차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 차의 가격은 트림에서 매겨져 있는 그 가격, 고지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코나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2,800만 원, 3,100, 3,300 요게 코나의 가격이에요. 풀옵션 다 합쳐가지고 코나가 4천만 원 가까이 간다고 절대 이건 맞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와 같이 좀 바보스럽게 좀 과소비하면서 차를 사는 사람들에게나 그렇지 합리적으로 사시는 분들은요. 제네시스 제가 아는 분도 제네시스 GV70 딱 2.5 모델 6천만 원에 딱 맞춰가지고 정말 아주 가성비 있게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풀옵션으로 뭐 있는 것들을 다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뭐가 그 제네시스 GV70의 가격입니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격표 다운받으시면 가격표 딱 나와 있죠. 그게 기본 가격이 그 차의 가격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토핑, 옵션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추가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불은 차의 원래 가격에서 빠지는 거죠. 최종 가격이니까 그것도 차량 가격이다. 그분에겐 그렇지만 공식적인 가격은 그 차에 고지되어 있는 트림 가격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여전히 국산차 가격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옵션 대 옵션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셔도 여전히 저렴해요. 수입차 풀옵션으로 아마 그 해당 국가의 홈페이지에 가서 풀옵션으로 한번 출고해서 가격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와, 이게 이렇게 비싸나? 그 다음에 옵션 구성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상위 트림 4,360만 원에 판매되는 게 뭐 17인치 무광일, 뭐 그다음에 사륜구동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 옵션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국내 모델이 한 3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웃돈 달라고 안 하는데 미국은 조금만 잘 나가고 인기 있으면 웃돈 달라 그래요. 피가 막 5,000불에서 10,000불 막 딜러 마음이에요. 인기 없는 건 할인을 하는데 인기가 있으면 할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국산차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고 있고 수입차와 간격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제 왜 가격적으로 수입차 사지 국산차 사느냐 뭐 이렇게 좀 아쉬운 생각을 좀 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든지 상품은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우리가 지불을 하는 건데 국산차가 좋아졌다고 하면 뭐 그만큼 또 좋아진 만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도 상거래에서는 당연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을 좀 잘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